캐나다가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미국 일부 지역을 어두운 상태로 만들 수 있는 에너지 보복이 시작되었습니다. 만약 전기 요금이 하룻밤 사이에 2배가 된다면 준비가 되셨나요? 지금 바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기 독수리. 탐험에서 세계적인 사건들이 실제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 곳입니다. 에너지 충격, 캐나다의 방역. 무역 긴장이 극적으로 고조된 가운데 캐나다는 북미의 에너지 역학을 뒤집을 수 있는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했습니다. 연방정부는 온타리오 주가 주도하여 오는 월요일부터 미국에 대한 전력 수출의 25%의 에너지 할증료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필요한 방어책으로 설명되며 캐나다산 철강, 알루미늄 유제품을 겨냥한 새로운 미국의 세금에 대응한 것입니다. 온타리오 주수상 더그 포드는 격렬한 기자회견에서 너무 오랫동안 우리의 자원이 미국 산업을 지원했지만 우리의 노동자들이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런 시대는 끝났습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 영향은 즉각적이고 광범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캐나다는 하루에 약 400만 배럴의 원유를 미국에 공급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전체 에너지 수요의 약 10%에 해당합니다. 이 원유는 키스톤과 라인와 같은 전략적인 파이프라인을 통해 알버타에서 중서부 정유소로 직접 흐릅니다. 만약 이 수출이 둔화되거나 더 비싸지면 미국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심각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단순한 정치적 메시지가 아니라 실제 에너지 충격파라고 경고합니다. 미국의 유틸리티 회사들은 새로운 비용을 흡수하거나 소비자에게 전가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며 이는 북부 몇몇 주에서 전기 요금 급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상승하는 비용, 미국의 수백만 가구에 미치는 영향. 캐나다의 할증료로 인한 여파는 에너지 교역에 크게 의존하는 미국 주요 지역에서 이미 감지되고 있습니다. 뉴욕, 미시간, 미네소타, 그리고 일리노이와 위스콘신의 일부 지역에서는 150만 가구 이상이 곧 전기 요금이 월 75에서 100억 증가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미 상승한 식료품 가격, 모기지 금리, 건강보험료로 인해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는 가구에게 이 추가적인 부담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 에너지 인상은 생활비가 수십 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급등한 인플레이션 환경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달간 안정세를 보였던 휘발유 가격은 캐나다가 원유 수출을 줄이거나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할 경우 10%에서 20%까지 급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드웨스트 지역의 정유소는 캐나다산 원유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대체 원자재를 구해야 할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파급 효과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높은 에너지 비용은 식품, 의류, 전자기기, 가전제품을 비롯한 거의 모든 소비자의 가격을 인상시킬 것입니다. 교통 및 물류 회사들도 영향을 받을 것이며 이는 가격 인상의 연쇄 반응을 일으켜 미국 가구들에게 더 큰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만약 대립이 길어지면 미국은 경기 침체 속에서도 물가가 계속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 시기로 접어들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1970년대의 석유 충격 이후로 다시는 보지 못한 상황입니다. 트럼프 불같은 반응을 보이다. 국제적 논란 속에서 침묵을 지키지 않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강력한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캐나다의 행동은 경제적 전쟁에 다름없다고 적었습니다. 그들이 무역 전쟁을 원한다면 그들은 그 전쟁을 겪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캐나다산 자동차 부품, 와인, 연목제, 심지어 메이플 시럽과 쇠고기와 같은 농산물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 대한 보복 세금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그는 USMCA 무역 협정을 재검토할 가능성도 언급하며 이를 나쁜 협정이라고 부르며 미국의 이익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금융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분석가들은 세계 최대 경제국들 간의 무역 전쟁이
지역 상업뿐만 아니라 세계 에너지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정부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마크 카니 전 캐나다 중앙은행 및 영국 중앙은행 총재의 지원을 받은 트리도 정부와 더그포드 같은 주 지도자들은 새로운 비전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캐나다를 미국의 영향력에서 독립적인 글로벌 에너지 허브로 변모시키려는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액화천연가스 LNG 수출을 아시아 및 유럽 시장으로 확대하는 계획이 이미 진행 중입니다. 또한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원자력 발전, 그리고 미국을 우회하는 대서양 횡단, 해상 운송로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 계획이 성공한다면 이는 세계 에너지 권력의 균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으며 미국의 영향력을 줄이고 캐나다를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중국과 같은 주요 국가들과 함께 에너지 협상의 테이블에 앉게 할 수 있습니다. 양국의 위기, 양면적인 위기. 캐나다와 미국 간의 보복적인 대응은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경제 위기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주 동안 미국 주식시장은 5조 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경험했으며 이는 거의 1년간의 상승분을 날려버렸고 월스트리트의 신뢰를 흔들었습니다. 투자자들은 미국 캐나다 관계의 예측 불가능한 경로에 점점 더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특히 에너지와 제조업 분야가 중심에 있는 상황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반 미국인들에게 상황은 더 어두워 보입니다. 물가는 계속해서 가계 예산을 압박하고 있으며 임금 성장률은 여전히 둔화되고 있습니다. 필수 비용, 임대료와 식료품, 에너지, 건강관리 등은 급여보다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대중의 기분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정책 유산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비평가들은 그의 공격적인 보호주의 정책과 불안정한 세금 전략이 강한 경제가 아닌 불안을 초래했다고 주장합니다. 정치평론가 빌 마허는 최근 방송에서 트럼프의 경제적 처리 방식을 그의 실패한 사업 목록에 비유하며 과대 광고하고 실망시키며 다른 사람들에게 그 혼란을 치우게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치적 스펙트럼을 넘나드는 경제학자들은 이제 미국이 조속히 긴장을 완화하지 않으면 미국은 시장 변동성뿐만 아니라 글로벌 무역 위치의 장기적인 약화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대담한 대응 조치. 캐나다 온타리오 주 정부는 앨런 머스크의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프로젝트와 체결된 1억 달러 규모의 주요 인프라 계약을 취소한다고 발표하여 사업 리더들과 국제적인 관찰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내부자들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순수한 재정적 이유뿐만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도 담고 있으며 국가적 이익이 위협받을 경우 심지어 유명한 파트너십도 또 단절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려는 목적이었습니다. 더그포드 주 수상은 머스크를 강력하게 비난하며 그가 트럼프 시대의 이념과 정책에 지나치게 맞춰져 캐나다 경제에 해를 끼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권을 협상 카드처럼 여기는 사람들과는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라고 포드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 취소는 단순한 정책 조치가 아니라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는 캐나다의 전략적 변화의 신호입니다. 국가의 존엄성이나 전략적 자율성을 해치는 비용이 있다면 경제적 관계는 더 이상 신성 불가침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석가들은 특히 미국 정부와 연관이 있거나 캐나다의 영향력에 저항하는 회사들에 대해 더 많은 계약 취소와 프로젝트 지연이 뒤따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온타리오는 선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캐나다가 장기적인 주권과 경제적 독립을 추구하기 위해 단기적인 희생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전략적 광물, 캐나다의 숨겨진 무기. 에너지와 기술 계약을 넘어 캐나다는 이 격화된 무역 전쟁에서 또 다른 중요한 장점인 전략적 광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전기차 배터리, 스테인리스 강철 생산,
그리고 다양한 전자기기에 사용되는 핵심 원소인 니켈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는 미국 제조업체들이 사용하는 니켈의 거의 50%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캐나다에게 강력한 지렛대를 제공합니다. 테슬라의 공급망에서부터 방위 계약 업체들이 전투기와 잠수함을 만드는 데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드 주수상은 미국이 입장을 완화하지 않으면 이러한 광물에 대해 수출 제한을 두겠다는 아이디어를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우리가 공급자로 취급된다면 이제는 공급자처럼 행동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라고 포드는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코발트, 히토류 원소, 리튬과 같은 다른 전략적 자원들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캐나다는 역사적으로 이 자원들을 가까운 동맹국들과 공유해 왔지만 이제는 미래의 수출이 외교적 일치와 경제적 상호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공식들은 시사하고 있습니다. 만약 캐나다가 이 계획을 실행에 옮긴다면 미국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날 것입니다. 공급망은 멈추고 전기차와 전자기기의 가격은 급등할 수 있으며 미국의 친환경 에너지 독립을 위한 추진이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입니다. 한때 조용한 자원 공급처로 여겨졌던 캐나다는 이제 자연 자원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타격을 입다. 아미의 터임을 주야의 컨디니나기. 한때 전기차 혁명의 명불허전 리더로 칭송받던 테슬라는 이제 정치적 교차화살과 경제적 격변의 무게에 짓눌리고 있습니다. 지난 2달 동안 테슬라의 주가는 45%나 급락하며 수십억 달러의 시장 가치를 날려버렸고 실리콘밸리 전역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트럼프의 외국 제품에 대한 대규모 세금이 테슬라의 글로벌 공급망에 큰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한국, 중국에서 수입한 핵심 부품들, 배터리, 반도체, 히토류 금속 등 이제 더 비싸거나 지연되고 있으며 생산 일정이 방해받고 이익률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는 생산이 축소되었고 중국 내 판매는 50% 급락했습니다. 한편 유럽 수요는 29% 감소했으며 많은 고객들이 자국의 전기차 브랜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도널드 트럼프와의 공개적인 정치적 연대는 한때 대담한 정치적 도박으로 여겨졌으나 이제는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뉴욕, 매사추세츠와 같은 청색주에서 진보적인 소비자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한때 기술 기반의 지속 가능성의 상징이었던 테슬라는 이제 일부에게는 정치적인 번개를 맞고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은 테슬라가 빠르게 방향을 수정하지 않으면 현재의 하락세가 브랜드 위기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반발과 앞으로의 길. 테슬라의 문제는 이제 월스트리트를 넘어 미국의 가정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세금 인상과 생산 지연으로 전기차 가격이 $5,000에서 $1,000 사이로 상승하면서 많은 중산층 소비자들이 시장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프리몬트, 텍사스 오스틴, 뉴욕 버팔로에 위치한 한때 안정적인 공장들이 이제 해고를 경험하며 지역 경제에 불안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한때 열렬히 충성하던 고객층은 분열되고 있습니다. 최근 소비자 심리 조사에 따르면 30%의 미국인들이 이제 테슬라를 절대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그 이유로는 상승하는 비용, 정치적 연대, 그리고 감소하는 고객,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의 반발도 점차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전 팬들은 지연된 차량 배송, 소프트웨어 오류, 머스크의 논란이 되는 온라인 행동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리비안, 루시드와 같은 미국의 경쟁 전기차 브랜드와 BYD, 폭스바겐과 같은 해외 브랜드들은 테슬라의 실수를 이용하여 공격적인 인센티브와 더 깨끗한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폭풍을 견디고 지배력을 유지하려면 전문가들은 빠르게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운영 효율화를 통해 미개척 시장으로의 확장,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대중의 신뢰를 재건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테슬라는 세계적 혼란과 정치적 얽힘 속에서 길을 잃은 아이콘이 될 위험에 처할 것입니다. 미, 멕시코, 캐나다 무역 삼각관계의 균열. 한때 탄탄했던 북미 무역 동맹은 이제 깊은 균열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미국은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수입하는 다양한 제품들, 자동차 부품, 원자재, 소비자에 대해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이 조치는 대륙에 복잡하게 얽힌 공급망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세계 7위의 자동차 부품 수출국이자 미국 차량 제조의 중심인 멕시코는 즉시 방역에 나섰습니다. 클라우디아 쉰바움 대통령은 세금을 경제적 공격 행위로 규탄하며 전국적인 항의와 백악관을 향한 외교적 공세를 펼쳤습니다. 멕시코의 최고 협상자들은 이제 워싱턴의 USMCA 협정의 정신을 존중할 것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미국 행정부는 정치적 압박에 의해 일부 세금을 일시적으로 중단했지만 철강과 알루미늄 같은 중요한 분야는 여전히 고율 세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포드, GM, 스텔란티스와 같은 자동차 제조사들에게는 이 세금이 단순한 정책적 불편함을 넘어 운영 안정성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미시간, 오하이오, 테네시의 공장들은 이미 자재 부족과 가격 상승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업계 리더들은 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약 해결되지 않으면 미, 멕시코, 캐나다 무역 삼각관계의 균열은 공급망 병목 현상, 일자리 상실, 그리고 제조 허브의 북미외 국가로의 이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때 지역 협력의 모델이었던 것은 이제 지나치게 과도한 보호주의의 경고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도미노 효과. 정치적 분쟁으로 시작된 일이 이제 북미의 자동차 공급망을 엉클어뜨리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적시 생산 모델에서는 하나의 자동차 부품이 종종 미국, 멕시코 국경을 여러 차례 넘나듭니다. 최대 8번까지도 최종 조립 전에 말입니다. 이제 각 국경 통과마다 새로운 세금, 검사, 지연으로 인해 추가 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도미노 효과를 일으켜 자동차 가격을 점점 더 높이고 있습니다. 이 비용 상승은 고급체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한때 중산층 가정이 구매할 수 있는 예산 차종조차 가격이 $3,000에서 $7,000까지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 경영자들은 세금이 계속된다면 공장을 폐쇄하거나 직원을 해고하거나 생산을 해외로 이전해야 할 수도 있으며 그로 인해 수만 명의 북미 일자리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기차 EV 산업도 한때 산업의 구세주로 여겨졌던 그 분야도 혼란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전력 인버터, 자동운전 센서와 같은 중요한 부품들이 많은 부품이 멕시코 시설에서 조달되거나 조립되는데 이제 더 비싸고 구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비즈니스 문제가 아니라 환경적인 후퇴이기도 합니다. 멕시코의 반격.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는 대신 멕시코는 빠르게 글로벌 무역 지도에서 자신을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세금이 쌓이고 워싱턴과의 관계가 긴장된 가운데 클라우디아 쉰바움 대통령은 국가 경제 동맹을 다양화하려는 대담한 전환 전략을 시작했습니다. 멕시코 무역 공식들은 중국, 브라질, 인도, 그리고 아시안 블록의 여러 회원국들과 새로운 협정들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는 분명합니다.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멕시코 제품의 새로운 수출 채널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특히 농업, 자동차, 전자제품 분야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보복은 외교적 대응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미국 세금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으로 멕시코는 미국산 수출품에 대한 보복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특히 옥수수, 콩, 유제품, 아보카도에 대해 말입니다. 이들은 미국 농업지대의 핵심을 겨냥한 제품들로 아이오와 네브래스카, 텍사스, 캘리포니아와 같은 주에서 멕시코로의 수출에 의존하는 농부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농업단체들은 이미 경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부패하기 쉬운 농작물이 쌓여가고 국제 구매자들이 다른 곳으로 향하면서 일부 생산자는 심각한 재정적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멕시코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로 수입처를 전환함에 따라 미국 농부들은 갈라진 무역 관계에 장기적인 영향을 느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세금 중단 조치는 4월 2일에 종료됩니다. 만약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 분야에 걸쳐 25%의 세금이 부과될 것입니다. 냉정한 머리가 승리할까요? 아니면 완전한 북미 무역 전쟁이 다가올까요? 계속 지켜봐 주세요. 그 결과는 무역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 자체를 재편성할 수 있습니다.